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랜덤 변수의 기대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랜덤 변수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기대값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평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랜덤 변수의 기대값, 평균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랜덤 변수의 평균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전에 어떻게 그런 개념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전을 두 번 던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랜덤 변수 x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라고 정의를 할게요. x는 앞면의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동전을 두 번 던졌어요. 그때 앞면이 몇 번 나왔는가라는 걸 세보면 됩니다. 두 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도 없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취하는 값 x는 0이 되고요.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1이 되고요.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두 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x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동전을 두 번 던졌기 때문에 두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앞면의 수라는 것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것 말고는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 소문자 x는 0, 1, 2 중에 하나겠지요. 그럴 때 이제 이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실험을 16번 시행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6번 중에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가 4번이 있었어요. 그 16번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온 경우가 7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면이 두 번 나온 경우는 5번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행에서 이 x의 평균이 얼마인가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실험을 16번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x의 평균이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어떤 여러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수들의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평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x의 평균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동전이 한 번, 동전을 두 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가, 즉, 앞면의 수가 0인 경우죠. 네 번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0을 네 번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앞면이 한 번 나온 경우, 그러면 앞면의 수는 1이 되겠죠. 그 경우가 7번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1은 7번 더해집니다. 그리고 앞면이 두 번, 즉 두 번 다 앞면이 나온 거죠. 그런 경우가 5번이다라고 했으니까 앞면의 수가 2가 되는 경우가 5번? 그렇다면 2는 5번 더해지죠. 자, 그럼 평균이라는 것은 0을 4번 더하고 1은 7번 더하고 2는 5번 더해서 16으로 나눠주면 되지요. 그런데 0을 4번 더했다라는 것은 0하고 4를 곱한 거고요. 1을 7번 더했다. 1에다가 7을 곱한 거고요. 2를 5번 더했다라는 것은 2에다가 5를 곱한 거죠. 예. 그래서 0 곱하기 4와 1 곱하기 7과 2 곱하기 5를 더해서 16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1.0625 이렇게 나옵니다. 근사값으로 1.06을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평균을 계산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경험적인 확률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한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평균을 정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계산했던 평균이라는 것은 0을 4번 더하고 1은 7번 더하고 2는 5번 더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16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분해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은 0에다가 16분의 4를 곱한 거지요.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16분의 7을 곱한 거예요. 세 번째 항은 2에다가 16분의 5를 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0, 1, 2라는 것은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가 취할 수 있는 전체의 값입니다.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0,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1, 두 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였어요. 그럴 때 그럼 0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진 거고 1에는 어떤 수가 곱해진 거고 2에는 어떤 수가 곱해진 건가라는 걸 지금 해석하는 중이에요. 0에 곱해진 16분의 4를 볼까요? 이런 실험을,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실험을 16번 해가지고 0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 그 0이 4번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16번 중에서 4번이 0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0의 확률, 0의 상대도수, 이 경험적 확률입니다. 이 경험적 확률은 16번 중에 4번, 16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 곱해져 있는 16분의 4라는 것은 0의 확률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 실험을 16번 해가지고 1이 7번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1의 경험적인 확률, 상대도수, 그 상대도수가 16번 중에 7번, 16분의 7이다. 그런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16번 중에서 앞면이 모두 나온 경우, 앞면의 수가 2가 되는 경우, 그게 5번이다라고 했으니까, 예, 2의 상대도수, 2의 확률이라는 것이 16번 중에 5번, 16분의 5라는 뜻이지요. 자, 그럼 이걸 해석해 보면,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가 취할 수 있는 값, 0과 1과 2가 있고요. 그 0과 1과 2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진 거냐? 0에는 0의 확률 16분의 4가 곱해진 거고요. 1에는 1의 확률 16분의 7이 곱해진 거고요. 2에는 2의 확률 16분의 5가 곱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한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x에 대해서, 랜덤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산 랜덤 변수 x에 대해서 PMF를 알고 있습니다. fx라고 쓰는 거죠. 자, 그럼 이 PMF의 0에서의 값이라는 것이 바로 0이 될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6분의 4라는 것은 fx 0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의 확률 하는 것은 이 PMF의 1에서의 함수값이지요. 그러니까 16분의 7이라는 것은 fx 1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2의 확률이 되는 16분의 5라는 것은 x가 2가 되는 확률, fx 2예요. 자, 그렇다면 0에는 16분의 4를 곱하고 1에는 16분의 7을 곱하고 2에는 16분의 5를 곱했다? 그게 바로 뭐냐? 0에는 0의 확률을 곱한 거고 fx 0.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확률이냐라고 물으면 x가 0일 확률이다. 이렇게 쓰는 값이죠. 이 PMF의 함수 값이. fx1도 마찬가지. 어떤 확률인가요? x가 1이 되는 확률이죠. fx2도 어떤 확률인가요? x가 2가 되는 확률이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랜덤 변수 x의 평균이라는 것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0과 1과 2를 다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0에는 0의 확률 fx 0을 곱하고요. 1에는 1의 확률 fx 1을 곱하고요. 2에는 2의 확률 fx 2를 곱하고요. 그걸 다 더한 거네요. 자, 이렇게 계산한 거다라는 것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랜덤 변수의 평균이라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은 이 x라는 랜덤 변수가
이산 랜덤 변수니까 이산 랜덤 변수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럼 이산 랜덤 변수와 연속 랜덤 변수의 계산법은 이산일 때는 시그마로 연속일 때는 적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연속 랜덤 변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그렇다면 이 경우를 전부 적분해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네. 시몬의 가게에서 3개의 CD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그 비용은 좋은 CD를 선택하면 한 개당 0.36달러가 들어가고 나쁜 CD를 선택을 하면 한 개당 0.5달러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럴 때 시몬의 가게에서 3개의 CD를 구입한다면 그때 구입 비용, 그 랜덤 변수를 대문자 C라고 썼습니다. 구입 비용 C의 기대값, 예, 이 C를 구해라. 이 기대값을 이 C라고도 쓸 거예요. 예, 이 기호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우선 기대값을 이 C라고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C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즉 C의 평균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을 조금 전처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좋은 CD를 선택하는 사건을 G라고 두고 나쁜 CD를 선택하는 사건을 B라고 줬어요. 자, 그렇게 주면 우리가 이 경우에 따라서 사건 비용을 계산하면 되는데, 3개의 CD를 구입했으니까 우선 표본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표본점들이 있을까? 우리 앞에서 연습한 대로 3개니까, 예, BBB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3개 다 불량인 거죠. GG, G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3개 다 양호한 CD를 선택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에 불량이거나 양호하거나 그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두 번째 CD가 불량이거나 양호하거나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CD도 불량이거나 양호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표본점은 각각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계산하면 8개. 예, 우리가 계산하는 법은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8개의 표본점이 있네요. 그래서 표본 공간에는 8개의 표본점 BBB부터 BBG, BGB, BGG, GBB, GBG, GGB, GGG까지. 예, 이 정리하는 방법은 B를 먼저 정리하고 G를 나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8개 표본점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 발생 비용, 이 랜덤 변수 대문자 C가 취할 수 있는 값, 소문자 C를 계산해 볼까요? 3개 다 불량이다라고 하면 한 개당 0.5달러가 들어가니까 1.5달러가 들어가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2개가 불량이고 하나가 양호하다라고 하면 1.36달러가 들어가지요. 마찬가지로 이 순서는 바뀌었지만 2개가 불량하고 하나가 양호한 거니까 이 세 번째 케이스도 1.36달러가 들어가지요. 첫 번째 게 불량이고 뒤에 있는 2개가 양호하다면 하나가 불량이고 2개가 양호한 거니까 계산하면 1.22달러가 들어가지요. 마찬가지 2개가 불량이고 하나가 양호한 경우니까 다섯 번째 케이스는 1.36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여기도 2개가 양호하고 하나가 불량이니까 1.22달러가 들어가고요. 일곱 번째는 2개가 양호하고 하나가 불량이니까 1.22달러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경우는 3개 다 양호하다면 개당 0.36달러가 들어가니까 3개면은 1.08달러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이 표본점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률은 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 독립이고 확률이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불량일 확률, 양호할 확률 2분의 1씩 계산을 해서 전부 확률은 각각의 표본점에 대해서는 8분의 1씩이지요. 전부 똑같습니다. 같은 확률로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평균을 계산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우리는 표본 공간에 있는 표본점 8개를 구했고요. 그때마다 발생하는 비용 소문자 C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FCC, 대문자 C가 소문자 C가 되는 확률.
8분의 1씩이다라는 걸 계산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처럼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C가 취할 수 있는 값에다가 그 확률을 갖다 곱하고 다 더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8개의 표본점을 정리 안 하고 그대로 쓴다고 하면 각각의 조합부 8분의 1이 곱해져서 다 더해지면 되네요. 그걸 계산해 볼까요? 자, 그래서 C의 평균, 이 C는 결국은 첫 번째 경우 비용 1.5에다가 8분의 1 확률을 곱했고요. 두 번째 거 비용 1.36에 확률 8분의 1을 곱했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1.08에 확률 8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즉, 이 8개의 비용을 다 더해가지고 8로 나눈 거죠. 예, 그걸 계산하면 1.29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1.29달러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평균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계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 취할 수 있는 값 1.5에다가 그 확률 8분의 1을 곱했고요. 두 번째 취할 수 있는 값 1.36에 역시 그 확률 8분의 1을 곱했고요. 세 번째도 C의 값에다가 확률 8분의 1을 곱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1.08에다가 그 확률 8분의 1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준 거예요. 그게 C의 평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1.50달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8분의 1이 하나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런데 비용이 1.36달러가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8분의 1을 곱해서 세 번 더한 거니까 1.36달러에는 그 확률 8분의 3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36이 되는 확률은 하나, 둘, 세 개다. 각각을 8분의 1씩 해가지고 세 번 계산한 거니까 한꺼번에 계산하면 1.36의 확률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됐죠. 그래서 1.36에는 그 확률 8분의 3이 곱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1.22달러가 발생하는 것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1.22달러에도 그 확률 8분의 3이 곱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08달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해서 1.08달러에다가 확률 8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다 더한 거네요. 예. 아까처럼 기호를 가지고 정리하면 발생하는 비용이 1.5달러거나 1.36달러거나 1.22달러거나 1.08달러거나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확률은 1.50은 그 확률이 8분의 1, 경우가 하나였는데 이것은 FC, 즉 이 발생 비용 대문자 C에 PMF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그때 1.5가 될 확률을 계산한 거죠. FC 1.50이에요. 그리고 1.36에 곱해지는 8분의 3이라는 것은 1.36이 될 확률이에요. FC 1.36. 마찬가지로 1.22에 곱해지는 8분의 3은 이번에는 1.22가 되는 확률이에요. FC 1.22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1.08에 곱해지는 8분의 1은 8분의 1이라는 이 확률이라는 것이 C가 1.08이 되는 확률이지요. FC 1.08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한 거지요. 결국은 우리가 계산한 이 값은 C하고 FC, C하고 곱해서 전부 모든 C에 대해서 다 더한 거지요. 예, 이것이 평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에 대해서 연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산 랜덤 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만 우선 이산 랜덤 변수 x가 있을 때 그 x의 평균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방법이라는 것은 이 랜덤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 소문자 x를 전부 선택을 합니다. 그때 그 소문자 x에 뭘 곱할 거냐? x의 확률 분포 그 값을 곱하는 거죠. fxx를 곱하는 거죠. 즉, 이 fxx라는 것은 어떤 확률이냐? 대문자 x가 소문자 x가 되는 확률이죠. 예,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부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쓰면 평균이라는 것은 이 x는 x와 x의 확률 fxx 이걸 다 곱해서 전부 더한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랜덤 변수 x의 평균을 그 랜덤 변수가 이산 랜덤 변수라면 예, 평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x와 그 분포 fxx를 곱해서 다 더한다. 그렇다면 이게 연속 랜덤 변수라면 이 시그마만 인티그럴 하고 바꿔주면 되네요. 그렇죠? 예, 모든 x의 범위에서 적분을 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예,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x는 연속일 때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fxx dx 이걸 적분하는 걸로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이산 랜덤 변수 x의 평균을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예,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랜덤 변수의 평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 예, 이산이면 PMF, 연속이면 PDF, 확률 분포의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X의 평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때 X의 평균을 뮤X라고 표기를 해요. 랜덤 변수가 y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y의 평균은 뮤y 이렇게 주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랜덤 변수를 아래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특별하게 어떤 랜덤 변수다라는 게 오해가 없으면 그냥 예, 어떤 랜덤 변수다라는 기호는 생략하고 뮤만 쓰기도 해요. 예, 마찬가지로 평균을 기대값이다라고 부를 텐데 통계학적으로 예, 그럴 때에는 EX라고 쓰기도 합니다. 예, expected value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예,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 조금 전에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실험, 예, 그 실험을 16번 했을 때 평균을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를 x라고 주었어요. 그럼 x는 랜덤 변수가 될 거고요. 그때 이 x의 평균이라는 걸 구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 아까는 16번 던져가지고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예에 있어서의 평균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면의 수라는 것은 동전을 두 번 던졌으니까 한 번도 없던지 한 번이던지 두 번이던지 0, 1, 2 중에 하나의 값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소문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표본 공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동전을 두 번 던졌어요. 그렇다면 둘 다 앞면이 나왔다면 HH라는 표본점이 될 거고요. 앞에가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뒷면이 나왔다면 HT가 될 거고요. 순서를 바꿔서 먼저 던진 것이 뒷면이 나오고 나중에 던진 것이 앞면이 나왔다면 TH가 될 거고요. 둘 다 뒷면이 나왔다면 TT가 되겠죠.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표본점은 HH 또는 HT 또는 TH 또는 TT. 예, 이 중에 하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금방 얘기한 것처럼 표본 공간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앞면의 수는 HH에 나왔다면 2지요. HT가 나왔다면 1이지요. TH가 나와도 1이지요. TT가 나왔다면 예, 0이죠.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X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PR X는 X?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0이 되는 경우는 여기 TT밖에 없으니까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확률은 4분의 1. 그런데 1이 되는 것은 HT거나 TH거나 이렇게 돼요. 그럼 4개 중에 2개지요. 그러니까 4분의 2, 즉 계산하면 2분의 1이지요.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둘 다 앞면이 나오는 케이스는 역시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률이 4분의 1이죠. 자, 그래서 x가 0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1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2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처럼 그 정의를 사용해서 평균을 계산을 해볼게요. 뮤라고 쓰기도 하고 ex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취할 수 있는 값 0과 1과 2에다가 각각 그 확률을 곱하면 돼요. 0에는 0의 확률 4분의 1, 1에는 1의 확률 2분의 1, 2에는 2의 확률 4분의 1. 이걸 곱하고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0 곱하기 4분의 1, 0이고요.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1이고요. 2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1이고요. 그걸 다 더하면 0과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했으니까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은 1이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나왔죠? 예, 동전을 두 번 던졌어요. 두 번 던졌으니까 그 중에 앞면이 나올 횟수,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둘 다 2분의 1씩이니까 두 번을 던졌다면 그 중에 반은 앞면이 나오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평균 횟수라는 것이 1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이렇게 수학적인 평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식으로 정의를 할게요. 랜덤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그 랜덤 변수 x의 평균 또는 기대값 같은 얘기고요.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이산 랜덤 변수를 가지고 살펴봤죠? 그것을 연속 랜덤 변수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x가 이산 랜덤 변수였다면 뮤 또는 ex, x의 평균은 x와 x1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한 거였어요. 이게 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fxx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x의 PMF입니다. 예. 그런데 연속일 때에는 이 시그마를 인티그럴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걸 적분할 거니까 x하고 x1 확률을 곱해서 x 곱하기 fxx 그렇게 곱해서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는 것. 예, 이것을 연속 랜덤 변수 x의 평균이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려운 거 없죠? 정리합니다. 이산 랜덤 변수의 평균은 x와 fxx를 곱해서 다 더하고 연속 랜덤 변수의 평균은 x와 fxx를 곱해서 적분하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예, 시몬의 가게에서 3개 CD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좋은 CD는 한 개당 0.36달러가 발생하고 나쁜 CD였다면 한 개당 0.5달러 비용이 발생한다. 그럴 때 이 시몬의 가게에서 3개 CD를 구입했다. 그때 그 구입 비용, 대문자 C, 이 랜덤 변수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정의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을 아까 표본점을 다 계산해가지고 구해봤었죠? 예. 그래서 전부 세개가다 양호하다고 하면 1.08달러가 들어가고요. 세개가다 불량이었을 때는 1.50달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소문자로 쓴 C의 값은 1.08 또는 1.22 또는 1.36 또는 1.50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각 C에 대해서 C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예, C가 C1 확률. 1.08일 때는 C가 1.081 확률. 8개 중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8분의 1이었어요. C가 1.22가 될 확률은 8개 중에 3개가 있었어요. 8분의 3이에요. C가 1.36이 될 확률도 8개 중에 3개가 있었어요. 8분의 3이에요. C가 1.50이 될 확률은 8개 중에 하나예요. 8분의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평균의 정의를 써서 계산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럼 C의 평균, 이 C는 어떻게 되는 거냐? 1.08 곱하기 그 확률 8분의 1 플러스 1.22 곱하기 그 확률 8분의 3 플러스
1.36 곱하기 그 확률 8분의 3 플러스 1.50 곱하기 그 확률 8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1.08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1.22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1.36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1.50 곱하기 8분의 1 이걸 계산하면 아까하고 똑같지요. 8개를 각각 하나씩 계산한 것하고 똑같아요. 1.29달러가 평균이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시몬의 가게에서 내가 3개의 CD를 구입한다면 평균적으로 1.29달러 정도 들어갈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 FCC,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우리 앞에서 연습했지요. 예, 취할 수 있는 값 1.08, 1.22, 1.36, 1.50에다가 그 확률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됩니다. 1.08의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8분의 1만큼 올리고요. 1.22의 확률은 8분의 3이니까 8분의 3만큼 올리고요. 1.36도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8분의 3만큼 올려주고요. 막대 그래프를 1.50은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막대 그래프 높이를 8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FCC, 예, 즉 C의 PMF의 그래프가 되지요. 예,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연속 랜덤 변수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속 랜덤 변수 세타가 있다. 세타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구간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자, 우리 균일 분포를 배웠습니다. 그럴 때 그 세타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세타와 세타의 분포를 곱해서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지요. 연속이니까. 그렇다면 세타의 분포가 필요하네요. 근데 세타는 균일 분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균일 분포를 압니다.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라는 이 구간에서 균일 분포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PDF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계산할 수 있죠? 그 PDF는 F 세타 세타라고 쓰고요. 그런데 그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에서는 구간의 길이분의 1이었죠. 근데 구간의 길이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2파이네요.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는 2파이,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간의 길이분의 1이니까 그 상수함수는 2파이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균일 분포가 됩니다. 자, 그럼 분포함수를 계산했으니까 이제 세타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세타의 평균은 세타가 연속 랜덤 변수니까 세타하고 그 분포 F 세타 세타를 곱해서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 범위가 여기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실제로 값이 있는 함수고 나머지 바깥쪽 영역에서는 0이 되는 함수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적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타에다가 분포를 곱해야 되는데 그 분포 f 세타 세타는 이 구간에서 구간의 길이 분의 1, 2파이분의 1이었죠. 그래서 2파이분의 1을 곱하고 적분하면 돼요. 자, 그럼 적분해 볼까요? 세타와 2파이분의 1을 곱했으니까 2파이분의 1 세타입니다. 그걸 세타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곱해진 상수 2파이분의 1은 그냥 곱하면 되고 세타를 적분하면 2분의 세타 제곱이지요. 그러니까 이 상수하고 곱하면 4파이분의 세타 제곱이 되네요. 원시함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구간 적용하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세타에다가 파이 대입한 값에서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파이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세타 제곱이니까 파이를 대입해도 파이 제곱,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해도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고 파이 제곱. 그렇다면 0이 되네요. 파이 제곱에서 파이 제곱을 빼버리면 예, 그래서 4파이분의 1을 곱해도 0이지요. 그러니까 전체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일 분포 세타의 평균은 0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도 배웠듯이 어떤 랜덤 변수가 주어져 있는 랜덤 변수에 의해서 그 함수로 표현될 때도 있었어요. 우리 변환이라는 걸 배웠죠. 예, 변환을 통해서 표현되는 랜덤 변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변환을 통해서 표현되는 랜덤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원래 주어져 있는 랜덤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랜덤 변수 x가 주어져 있는데 랜덤 변수 y는 x를 가지고 표현됐어요. 그 함수의 식이 gx예요. 즉 y가 gx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y의 평균도 있겠지요. 그럴 때 y의 평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gx의 평균이라는 것은 이산 랜덤 변수다라고 하면 시그마로 계산하고요. 연속 랜덤 변수다라고 하면 인티그럴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적분할 거냐?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gx의 평균, gx의 기대값을 mu gx라고 쓰기도 하고요. 2를 가지고 표현해서 egx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똑같이 하실 텐데, 예, 여기 있는 gx의 평균이니까 x의 평균이 gx의 평균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gx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gx는 x를 가지고 표현된 거니까 그 분포는 x의 분포를 곱해주는 거예요. x로 표현된 것은 x의 분포를 곱한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gx의 평균이라는 것은 gx와 x의 분포를 곱하고 이산적이면 다 더하면 되고요. 연속적이면 gx와 x의 분포를 곱해서 다 적분하면 됩니다. 예, 이게 gx의 평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gx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이산적이면 x의 PMF, fx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연속적일 때에는 x의 밀도 함수 PDF, 예, fx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분포하고 주어진 함수하고 곱해가지고 더하거나 적분하거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대값이라는 걸 정의해 보니까 기대값은 이산적일 때에는 시그마로 정의가 됐죠. 연속적일 때에는 인티그럴로 정의가 됐죠. 그렇다면 시그마의 성질과 인티그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시그마나 인티그럴, 적분이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기대값은 어떤 성질이 있냐? 선형적인 성질이 있어요. 선형적. 선형적이다라는 것은 덧셈적이고 동차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풀려야 돼요. 덧셈적. 그리고 동차적이어야 됩니다. 동차적이다라는 것은 상수배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 B가 상수라고 했을 때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당연히 덧셈적이어야 되니까 이 AX 플러스 이 B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것은 상수함수 B로 랜덤 변수가 표현된 경우니까 그 평균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상수지요. 그래서 이 B는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X는 동차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곱해진 상수 A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E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EX와 B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EX 플러스 B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 이게 선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별한 케이스로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 0이 곱해지니까 결국은 이 B는 B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B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있는 게 0이니까 결국 AX의 평균은 AEX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대값은 이런 선형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어떤 랜덤 변수의 변환으로 표현되는 랜덤 변수의 평균을 구해 볼게요. 연속 랜덤 변수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자, 그럴 때 랜덤 변수 y는 어떻게 표현되냐? a는 상수고요. y는 a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표현됐다. 예, 여기 세타라는 랜덤 변수에 의해서 코사인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제곱하고 a 곱하고 이렇게 표현된 거죠. 세타의 함수네요. 그렇죠? 자, 그럴 때 y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봅니다. 똑같이 이 y가 표현된 이 식하고 세타로 표현됐으니까 세타의 분포하고 곱하고 연속이니까 적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세타라는 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서 균일 분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 분포 함수를 알아요. 자, 그러면 세타의 분포 f 세타 세타는 이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서 구간의 길이분의 1. 근데 구간의 길이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2파이. 그렇다면 그것의 역수는 2파이분의 1.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이지요. 자, 그럼 분포함수가 구해졌어요. 이제 이 분포함수하고 여기 y의 변환인 이 함수하고 곱하고 적분하면 되네요. 계산합니다. y의 평균은 여기 y의 식 a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하고 세타로 표현된 거니까 세타의 분포 2파이분의 1하고 곱하고 전체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적분은 이 분포 함수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필요가 없죠. 예,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세타의 분포는 균일 분포였으니까 2파이분의 1이었어요. 구간의 길이분의 1. 그렇다면 a 코사인 제곱 세타에 2파이분의 1을 곱하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되죠. 이제 적분 계산하면 되겠네요. 2파이분의 1 상수고요. a 상수고요. 두 개 곱한 2파이분의 a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분할 것은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하면 되는데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반각의 공식을 쓰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하고 같아요. 예, 이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이제 적분 가능하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곱해져 있는 2분의 1은 앞으로 나가서 곱하면 되니까 앞에 있던 2파이분의 a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4파이분의 a로 바뀌고요. 이제 여기 있는 분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만 세타로 적분하면 되네요. 독립변수가 세타니까 1을 적분한 것은 세타고요.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2분의 사인 2세타네요. 그렇죠? 그럼 원시함수를 구했습니다. 앞에 있는 상수 4파이분의 a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이제 구간 적용할까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똑같이 원시함수에다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용하시면 돼요. 변수가 세타니까 세타에다가 파이를 대입한 값에서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항은 세타에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파이. 근데 사인 2파이는 0이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해도 사인 마이너스 2파이. 이것도 0이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항은 파이일 때나 마이너스 파이일 때나 0이니까 그냥 예,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세타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네요. 세타는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고요.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인데 마이너스 파이 대입한 것은 빼야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2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세타에 대입한 값은 2파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수 4파이분의 a가 곱해진 거고 대입한 값은 2파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4파이, 2파이 약분하면 2분의 a만 남네요. 예, 그래서 여기는 y의 평균은 2분의 a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았지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